3차병원이나 이제 큰 병원들은 엑스레이가 있다 보니까 엑스레이로 나팔관 조영술을 찍게 되는데요. 그거 정말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열받아서 영양제 다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 끊고 했더니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난임에 대한 정보가 아닌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바로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입니다. 저희 병원을 내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물어봐 주시는 질문인데요. 나한테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저한테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면은 저를 여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렇게 편하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제 얘기를 할 때가 좀 있어요. 네. 선생님은 은근히 잘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임신 준비를요? 네. 아니, 저 정말 못했어요. 저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저와 이경훈 원장님 둘의 경험을 진솔하게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철저한 계획 임신을 하나요? 대부분 계획 임신을 계획하죠, 원장님? 그죠? 임신을 계획하긴 하죠. 네, 계획하는데 뭐 생각처럼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계획대로 되시는- 다 안 되죠. 맞아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임신이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저희가 또 임신 시도를 할 때가 가장 바쁠 때, 인턴 때나 전공의 때다 보니까 대부분 계획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바쁠 때 임신이 시작되는 거죠. 맞아요. 그때 네. 대부분 나이대가 또 그러니까 꼭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임신 시도 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들 다 계획을 하시죠.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을 수월하게 할 수 있나요? 뭐 산부인과 전문의도 인간인데 수월하게 잘 안 되죠. 뭐. 당직이 달라서 베란날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의를 했을 때 여자 전공의만 1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 10명이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동시에 거의 임신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임신이 됐던, 그래서 분만 예정일이 뭐 7월, 8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좀 됐던 경험이 있는데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수월하지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죠. 배란 유도제나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생리주기가 규칙적이어서 자연임신 시도하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저도 배란 유도제를 복용을 했었고 배란 주사도 맞았고 좀 오래 했어요. 첫째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을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하다가 안 돼서 막 울면서 나팔관 조영술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지식이 있다 보니까 배란 유도제나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저처럼 조영술도 하고 뭐 배란 주사도 맞고 마음고생도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3차 병원 나팔관 조영술은 많이 아프죠? 초음파 나팔관 조영술이 아니어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3차 병원이나 이제 큰 병원들은 엑스레이가 있다 보니까 엑스레이로 나팔관 조영술을 찍게 되는데요. 그거 정말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초음파 나팔관 조영술 생각보다 많이 아파하지는 않죠? 네, 저희 요새 같은 경우는 뭐 10분 하면 10분 다 안 아파하셔서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생리통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확실히 엑스레이는 좀 아프고요. 엑스레이 때 쓰는 이렇게 조영제 크기랑 초음파 조영제 크기가 좀 작대요. 그래서 조금 아, 더 그 액체의 네. 입자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좀 작아서 훨씬 덜 아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임신 준비하셨을 때 특별히 관리하셨던 부분이나 복용하신 영양제가 있었을까요? 원장님 엽산 복용하셨어요? 아니, 남자가 엽산 복용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었어요. 우리 때는. 근데 아, 어제 요즘- 때는요? 네. 아, 요즘에는 남자도 이렇게 엽산 같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럼요. 있었잖아요. 요새는 같이 먹으라고 음. 하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임신 시도하면 먼저 시작하는 게 엽산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선 종합영양제 되게 잘 먹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근데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저도 임신 시도하면서 엽산도 먹고 뭐 종합영양제, 뭐 철분 들어있는 거 막 그런 거 챙겨 먹다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열받아서 영양제 다 끊었던 기억이 있어요. 다 끊고 운동을 했더니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생각했을 때는 편하게 마음 먹는 거랑 운동이 더 좋았던 것 같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엽산 부족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조금 이제 영양이 부족한 국가에서 엽산의 부족이 있지, 우리나라 같이 영양의 부족이 없는 데서는 엽산 부족은 없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엽산의 종합 영양제 더하기 비타민 D 꼭 챙겨 먹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어 액티비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항상 부족한 것 같은. 저는 비타민 D 검사해가지고 정상 수치에 도달하신 분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럽 같은 데는 아웃도어의 활동이 많고 이렇게 햇빛을 보면서 생활 자체가 이제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많아서 비타민 D 부족이 별로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검사하시면 비타민 전부 다 부족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병원에 다니면서 임신 준비를 하셨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실제 경험도 한번 알려줘봐요. 실제로 진짜로 가까운 병원에 갔다가 그 가까운 병원이라고 해도 제가 근무하던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교수님 찾아갔어요. 저희 교수님 찾아가서 막 울면서 교수님 앞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좀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랑 좀 잘 맞는 의사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게 장기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초음파도 한 달에도 몇 번씩 보게 되고 안 되면 또 몇 달씩 가게 되는데 불편하고 안 맞는 사람이랑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임신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좀 어려운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가까우면서도 물론 평판이 좋고 잘 하시는 선생님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병원 선택은 저희가 이제 난임 치료가 그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고 짧게 자주 와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처럼 가까운 병원에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가면 오히려 부담될 수 있으니까 두 분이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여기가 편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쉽게 들어오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마음이 좀 편해야지 또 자연 임신이든 어떤 시술에 의한 임신이든 마음이 편해야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또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이 잘 안 되면 저 쉬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조언을 하세요? 이렇게 저 임신 안 되는데 좀 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건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 일을 쉬시는 게 더 나으신 분이 있고 일을 하시는 게 더 나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물론 본인들이 본인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분도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파악해주는 게 난임의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참 난임의사가 신기한 게 그냥 임신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거의 상담가 거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파악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환자마다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무조건 일을 하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무조건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땐 그때 시대에 처음부터 일을 쉬겠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오진 말아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임신이 안 되면 너무 이렇게 푹 꺼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일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특히 막 인공 수정하고 임신 안 돼서 막 펑펑 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가 인공수정 자체가 임신율이 좋지 않는데 그게 당신들의 어떤 기막힌 운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원래 그러는데 좀 조언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을 때는 이렇게 업무를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벤틸레이션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임신 준비 중이나 이제 그 초기에 피비침 같은 걱정되는 증상이 생기셨을 때 이제 전문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드셨었나요? 아니면은 의학적 판단으로 이거는 뭐 좀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침착하게 판단을 하고 넘어가셨었나요? 저는 실제로 첫째 때 9주까지 스파팅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뛰어다녀서 일을 했죠. 이 건물 저 건물 뛰어다니면서 일했던 전공의 시절이라 피비침이 좀 있었는데 물론 처음에는 저도 좀 걱정했고 막 초음파도 보고 막 너도 나도 초음파 봐달라고 해서 초음파도 보고 좀 그랬는데 이게 양상이 있잖아요, 원장님. 일단 색깔이 갈색이면은 저희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좀 빨간 피라거나 양이 좀 많으면 그래도 초음파를 보게끔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또 갈색이든 빨간색이든 피가 날 때 복통이 있으면 좀 더 불안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통이 없고 그냥 갈색 혈만 비친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임신이 됐다. 임신이 됐는데 도저히 뭐 일을 그만둘 수 없다. 그런데 갈색 냉이 계속 보인다. 이러면 정말 불안해 하시잖아요. 내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데 출혈은 있다. 이런 상황들을 난감해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자주 오셔서 초음파를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치료법이에요. TLC라고 해서 텐더 러브 케어라고 해가지고 그냥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안으면 그런 것들도 오버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바쁘고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에 임신을 어렵게 됐는데 갈색냉이나 약간의 좀 팬티에 피 비침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씩 와가지고 초음파 보고 애기 크고 하는 걸 보면 또 욕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좀 생기니까 네. 그렇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때는 의료진에게 가서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임신이 잘 된다는 속설들이 이렇게 몇몇 개 있잖아요. 혹시 그런 속설들을 시도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뭐 저도 그랬듯이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이 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잖아요. 네.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배출을 해주고 또 혈액순환이 또 잘 되게 해주고 항산화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또 막 생기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임신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랑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안 좋죠. 누워만 있는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막 남자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남편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부부관계 후에 물구나무 서 있어야 되냐, 저한테도 물어봐요. 엉덩이에다 베개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다리를 살짝 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뭐 부부관계 몇 번 해야 되냐, 막 이런 걸 막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걸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물구나무 아무런 의미 없다. 베개에 올려봤자 소용없다. 심지어는 뭐 부부관계하고 바로 목욕해도 그거 임신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저는 말을 했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생각했을 때 부부관계하고 나서 물구나무와 함께 임신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저는 심리적인 어떤 처방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임신이 좀 잘 될 것 같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마음이 좀 가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어디 인터넷에 쳐도 이제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진료실에 오셔서 좀 편하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난임의사 맨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많이 당황했던 적도 있는데 근데 저도 시도했을 때 궁금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러면은 물어볼까 이제 싶어서 뭐 저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네. 저도 다리 올리고 있으시라고 하고 바로 씻지 마시라고 하고 네, 저도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뭐 저도 해도 좋지 않을까.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술 빼고 다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술 빼고 다 돼요. 담배는요? 담배도 안 되잖아요. 담배도 안 되긴 하는데 대부분은 안 피셔서 술 빼고 다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담배는 음식 아니잖아요. 아니, 부부관계 한 다음에 또 담배 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네, 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담배 안 됩니다. 네. 담배는 절대 안 돼요. 담배는 임신 안 돼요. 네.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는 어떤 임신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걱정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쳤기에 그 마음에 가슴 깊이 공감합니다. 네, 걱정되고 간절한 마음, 어떻게든지 임신이 되고 싶은 마음 이해가 돼요. 임신은 무엇보다 마음 편히 먹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강조해드리며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사실을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